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이제 인트로 2 강좌고요. 다소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 감이 있는데, 이제 저 2주 남았으니까 빡세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어떤 걸 나갈 거냐라고 하냐면,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죠? 세포, 그죠? 세포라는 것과, 그리고 효소라는 것과, 그리고 세포 중에서도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 그리고 이제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제 세포에서 어떻게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과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이고, 일단은 자, 지금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제 세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개체 안에 이제 기관이 있고, 또 기관 안에 조직이 있고, 또 이제 조직 중에서 이제 세포들이 모임이 이제 조직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가장 작은 단위체인 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은 세포에는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동물 세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식물 세포입니다. 지금 동물 세포를 보시면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식물 세포는 이렇게 좀 각이 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뭔지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첫째로 공통이죠, 공통. 자, 일단은 핵이 있습니다. 핵. 그리고 속보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골지체가 있고, 그리고 리보솜이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세포막,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은 핵은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핵은, 자, 이렇게 일단 생긴 거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데, 이제 이 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DNA를 갖고 있고 이 DNA라고 하면 바로 이제 세포의 그죠? 구조랑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뉴얼인 거죠. 그죠? 매뉴얼이자 이제 뭐 건축학적으로 본다면 설계도인 느낌이죠. 도면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보솜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DNA에 있는 이 정보, 그죠? DNA 저장되어 있는 이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이제, 어, 우리가 배웠던, 그죠? 아미노산, 그죠?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이 아미노산이 어떤 거에 단위치였나요? 그죠? 단백질의 단위치였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을 결합시켜서 최종 산물인 단백질을 결합하는데 이제 단백질 합성시키는데 주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에서 이제 그죠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세포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보시면 식물 세포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소포체입니다. 자,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거친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매끈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거친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요렇게, 약간 이렇게 어떤 막으로 쌓여져 있을 법한, 그죠? 이런 애들이 다 소포체인데,
소포체 중에서도 이렇게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그죠? 거친면 소포체가 있고, 또 여기 뒤쪽처럼 알갱이들이 붙어 있지 않은 이런 매끈면 소포체들이 있습니다. 둘이 역할이 사뭇 다른데, 이제 거친 면 같은 경우에 이 거친 알갱이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아까 설명한 이 리보솜들이 붙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붙어 있는 애들이 바로 보다 거친 면 소포체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친 면 소포체는 그러니까 이 소포체에 리보솜들이 붙어 있는 그런 아이들인 셈이죠. 그래서 이 거친 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리보솜에서 그러니까 이 세포에서 이렇게 떠 돌아다니던 이 리보솜에서 이제 리보솜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유전 정보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그죠? 합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합성이 돼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구조를 이뤄서 단백질이 되는 셈인데 이 단백질이 된 다음에 이 단백질들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역할을 그저 거치면 소포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친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가져다가 그죠? 어,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배달 아저씨 역할이죠.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뭐 골지체 등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매끈면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지질이라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생명과학 인트로원에서 지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종의 지방이죠. 이 지방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 아까 거친면 소포체는 단백질 합성된 거를 수송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매끈면 소포체는 지방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독 작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포 내에 있는 어떤 오염된 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골지체는 뭐냐? 이제 골지체 같은 경우 영어로 이제 Golgi Complex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아까 소포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포체는 지금 보시면 요 핵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면 골지체는 따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그런 이유는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핵에서 나온 요 유전 정보를 가져다가 여기 붙어 있는 또는 떨어져 있는 요 리보솜들이 바로바로 해독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을 가져다가 여기 붙어 있는 그죠? 리보솜들이 그거를 운반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가까이 붙어 있다면 골지체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이 이제 거친면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친면에서 골지체 등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 골지체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바로 이제 골지체로 와서 세포 밖으로 얘 같은 경우는 세포 밖으로 그죠? 세포 밖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낭 등에 쌓여서 밖으로 방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두 개가 더 남았어요. 그죠? 자, 얘네를 보자면 일단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제 세포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호흡 말고 세포들이 하는 이 세포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 호흡을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담당을 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세포가 이제 이 에너지라는 게 필요해요. 그죠? 이 에너지라는 게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뭐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죠? 재충전의 시간, 뭐 잠이라던가 아니면은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를 내주죠. 근데 이 세포 같은 경우에는 바로 ATP라고 하는, 그죠?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그죠? 마치 우리로 치면은 밥 한 끼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화폐가 바로 이 ATP라는 것인데, 이 ATP를 통해서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고 비로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포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하냐?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ATP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이 비로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안 정리를 하면 어, 에너지 생산 공장이다. 그죠? 에너지 생성 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비유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또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이제 그 풀이를 쓸 때 비유를 하면서 적절하게 답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다룰 텐데, 세포를 둘러싸서 이제 세포가 있으면 요걸 둘러싸서 그 세포 안과 또 밖에 어떤 그런 환경을 분리를 시키고, 이를 통해서 세포 안팎으로의 이제 물질 이동을 이제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냐라고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 할 내용은 동물 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동물 세포에만. 자, 동물 세포에만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중심립 또는 뭐 중심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리소좀, 아까 리보솜이었죠. 리소좀이란 게 있어요. 리소좀. 이거 좀 헷갈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어, 그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엽록체가 있고요, 일단. 그리고 액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어, 사실은 뭐 다룰 게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이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두세 문제 나오고 막 이런 파트는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대강 약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심립은 뭘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세포 분열에 대해서 곧 배우게 될 텐데, 세포 분열을 할 때 그 이제 뭐 염색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끌어당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끌어당겨줘서 이렇게 서로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이때 그 역할을 하는 요렇게 생긴 것들, 그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원통형처럼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직교하면서, 그죠? 직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중심립이라고 부르고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소좀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어, 일단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소낭처럼 생겼고요. 이 안에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가수 분해 효소라고 부르는데, 어, 말 그대로 어떤 물질 X가 있으면 이 물질을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건데, 이때 분해를 시키면서 H2O라는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이 할 때 수가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수로 분해를 한다 해서 가수 분해 효소가 리소좀 안에 들어있고, 이 리소좀은 말 그대로 식생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생하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치워요. 그죠?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포 내에서 이물질들이 사라지고
또 이 세포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리소좀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게 바로 식물 세포에서는 요 액포입니다. 이 액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되게 큽니다. 크고 세포가 이 식물 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요. 그러니까 마치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가 아프고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이러는 것처럼 세포도 나이가 들수록 이 액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액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역할도 하긴 하는데 이 노폐물 저장 관련돼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죠? 광합성을 담당합니다. 식물하면 이 광합성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광합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빛 에너지, 그죠? 태양 에너지와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그리고 물과 산소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요 포도당을 통해서 우리 공통적이었던 미토콘드리아에서 요 포도당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ATP를 만든다. 그죠? 그래서 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식물세포는 엽록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통해서 이제 세포 호흡을 해서 ATP를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요? 동물은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식물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태양빛 에너지라던가 CO2라던가 H2오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화학적으로 작용을 해서 짠 하고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인간은 그걸 수동적으로 먹어야지, 그죠? 비로소 에너지를 섭취를 해야지 최종적으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그 포도당이 ATP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크게 관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포벽은 요 지금 보시면 아까 세포막만 있는 요 동물 세포는 좀 물컹물컹해 보였다면 요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 되게 이렇게 정형화돼 있죠. 딱딱하고 이렇게 막 모가 나 있고 딱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포벽 때문인데 세포벽 같은 경우 이제 단단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형태 유지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죠.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